네, 뭐 은행들 같은 경우 매출이든 뭐 그 영업이익이든 다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근데 특히 이 프리프리전, 이 프로핏이 줄어드는 게 좀 많이 눈에 좀 띄고 있어요.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뭐 전분기 대비나 뭐 6개월 대비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그 폭이 커요. 그래서 지금이 과연 리세션 끝자락인가? 이거는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볼게요. 매출도 뭐 이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네, 2008년도 이후로 계속 뭐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한번 볼까? 영업이익도 2008년도 계속 올라오다가 2016년도 이때 그 스캔들 터지고 나서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이 증가해야겠죠. 근데 비용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뭔가 이 2016년도 스캔들 관련해서 법적 비용이라든가 이 회사 구조 관리, 구조 조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리비전 프로핏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니까 네, 뭔가 회사에서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이번엔 당연히 급감했겠죠. 왜냐하면 충당금을 확 빼냈으니까요. 그래서 이 2016년도 기점으로 워렌 버핏에도 팔았고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걸 충분히 신청할 수도 있지만,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액티브하게 막 경영에 참석 안 하고 그냥 패시브하게 하니까 충분히 25%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웰스파고는 그렇게 안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로 이 프리비전 프로핏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점이냐?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정 구슬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볼게요. 넷 인트레스트 인컴이죠. 이게 뭐 이자 수익이라고 보죠. 님. 이거 같은 경우 웰스파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예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해봐도 이거는 비슷해요. 근데 웰스파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웰스파고의 non interest income 이거 마이너스 19% 감소했죠. 그러니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 님을 제한 다른 사업 모델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세를 못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 net interest income이 줄어든 거를.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게 5.4%로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님을 제외한 다른 사업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웰스파고 P가 상당히 낮아요. 뭐 한 10 되려나요?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P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어닝이 올라가니까요. 어닝이 낮아지니까요. 어닝이 당연히 낮아지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프라이스도 계속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P가 계속 낮아지고요. 계속 저평가로 남게 되는 그런 악순환. 뭐 이게 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높지만 어닝이 받쳐주니까 계속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요건 반대 경우라고 좀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이자 수익률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순이자 수익률이 가장 이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하거나 경제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보이면 웰스파고의 주가 상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높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오겠어요? 아니면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올라갈 룸이 더 크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네, ETF 뭐 이런 거 지금 신청해가지고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 많이 늦었죠. 네, 지금 이제 웰스파고 이제 ETF 펀드 운영하고 있는 그 쇼텀 네, 인컴 ETF입니다.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얘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그거죠. 이 페드에서 2016년도 그 스캔들 이후로 1.95 트릴리언 밑으로 자산을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 수익이 감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양을 늘리면 돼요. 그럼 양을 늘려가지고 그 정가 맞추면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해가지고 여기가 캡이거든요. 이미 여기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모를 더 늘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캡을 이제 벗겨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수익 모델이 있던가요. 근데 이 수익 모델이 있어도 이 많이 늦었고 이 1.95 트릴리언 캡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못 늘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조금 늘리긴 했어요. 1.97 트릴리언까지 늘렸는데 이거는 요번에 페드에서 한시적으로 야 조금만 그 PPP로 해라 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늘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네 CEO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님 그 넷 인트레스트 인컴이 많이 전분기 대비 13% 줄었는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에셋 캡을 리밋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더 수익을 상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대출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언제 연준이 이 에셋 규모 1.9 트릴리언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리밋을 풀어주느냐. 근데 그건데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규모 제한을 뭐 빠른 시일 안에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못 풀면은 이제 뭐 칼 아이칸 같은 그런 액티비스트들이 회사에 진입해가지고 칼질을 시작할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이제 주주로 들어와가지고 야 네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연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잘 못 따랐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아직도 안 풀어주는 거다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그 영업 비용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볼게요. 웰스포거 같은 경우 2016년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법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구조 조정에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로 자기네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만큼 비용 감축을 할 거야고 그거대로 말을 딱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살짝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아직 좋아질 부분이 많다. 아니면은 나쁘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말할 수 있고요.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좋아진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더 좋아질 폭이 작다. 하지만 좋게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도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자산 제한을 언제 푸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스트 세이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어닝 같은 경우 보면은 결코 이것만 보고 저렴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월스페고 같은 경우 2021년부터 이제 회복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컨센이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수익 모델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준이 말했듯이 그때부터는 뭐 2022년부터는 뭐 금리 인상을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21년까지는 일단 금리를 동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EPS 컨센이라고 하죠. 이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따지게 보면 2021년 P 같은 경우는 13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 25불이죠. 2022년 3.69달러 번다고 주당 3.69달러를 번다고 하면은 P가 7이에요.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북밸류도 지금 0.58이에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보다 더 많이 낮아요. 뭐 얘는 제외를 할게요. 저는 얘는 조금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시티 같은 경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얘보다 되게 북밸류가 많이 저렴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참 저렴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단기간에 대출 손실 등이 왕창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북밸류가 1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사용된 자본의 회수를 못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어찌 보면은 역발상으로 가장 싸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25불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얼마나 더 하락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북밸류도 뭐 거의 반토막이 나 있고, P도 거의 이제 십몇이고, 근데 이 P는 계속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 룸이 다른 성장주보다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웰스파고 펀딩 스트럭처를 보면은 2008년도에는 이 예금 비율이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요번 분기에 늘어났어요. 이 예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없는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디파짓이 늘어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자를 안 주는 그 예금의 경우 거의 20%였다가 지금 거의 30%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예금들이 이자를 안 주는 예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스캔들이 있었지만 예금이 계속 증가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살래 말래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저렴한 것도 맞고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렴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예금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아무래도 코비드 19 때문에 이 디지털로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은행 가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게 상당히 보편화돼 있어요. 한국처럼 뭐 비대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 4%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네, 전분기 대비 10%, 작년 대비 16%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판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켓에 주는 시그널이 조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 날 뭐 워렌 버핏이 팔았으니까 조금 하락에 시달리지 않을까.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다음 분기까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거기보다는 아마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 충당금을 얼마나 올리며 프리비전 프로핏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천천히 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저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제가 총 5주, 최근에 한 주였으니까 총 6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더 사고 싶지만 선뜻 손가락이 안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주가 상승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2011년에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쭉 상승했거든요. 요때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이제 투자를 잔뜩 했죠. 네. 5빌리언인가 7빌리언인가 그 우선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3, 4년 뒤에 다시 이제 보통주로 바꿨죠. 그래서 이때도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삼위일체, 연준, 정부, 의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3년이 안 걸리고 1년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은행들 대출, 이런 모기지에 나타나는 영향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적어도 1년 정도 시간은 걸린다. 이 시차가 좀 걸려요. 이런 크레딧 마켓에 영향을 주려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 1년, 2년 뒤에서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그냥 그 뭐 몰빵해가지고 영끌 매수보다는 1년이나 뭐 2년 뒤에 뭐 조금 더 살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